네, 이번 시간에는 G80의 스탠더드 오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펴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오디오 튜닝을 할 때 중복 투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용과 근사하게 어떤 식으로 튜닝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졌든 아니면 예산 범위가 약간 더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의 예산에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복 투자를 하고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가성비 또는 패키지 또는 오디오 샵에서 권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알지 못하면 적어도 시스템은 알아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10,000원짜리를 먹으러 갈 때도 고민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인지, 거기는 맛이 있을 것인지. 자, 하물며 기본적으로 튜닝 들어가면은 300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처리하죠. 이 소리가 어려운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수치로 결과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량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오로지 감성적으로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도 소리는 달라집니다. 스피커만 바꿔도 달라지고 트위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트위터 하나만 바꾸고 DSP하고 스피커 다 바꿨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속으실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잠깐은 달라졌다라고 오케이, 순정과 달라졌어, 땡큐 하고 지갑 열고 카드 꺼내고 결제를 하시는데 그것은 2, 3일용입니다. 자, 일주일 정도 타보시면 드디어 귀가 트이신 분들은 일주일까지 안 가고 그 다음날 또는 오디오샵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알게 됩니다. 아,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꾸미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없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G80 스탠다드 오디오의 시스템은 이렇게 순정 앰프가 여기 달려있고 7채널입니다. 센터와 그 다음에 트위터와 미드우퍼, 트위터와 미드우퍼가 이렇게 원채널 2A 시스템입니다. 아주 나쁜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트 밑에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뒷도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음량을 올리면 이 구조 때문에 소리가 뭉개져서 거칠어진다. 자, 두 번째는 순정 우퍼가 시트 밑에 달려 있는데 이 출력이 낮아서 문제다. 왜? 순정은 출력을 높게 하지 않으니까. 출력이 높아지는 순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 이상은 출력을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정 앰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순정 앰프의 튜닝 값,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디오는 앰프 안 달린 것보다 소리 좋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튜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정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뒷자리, 운전자 모두가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중간한 튜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상도 떨어지고 명료도도 떨어지고 출력도 낮고 당연히 밸런스도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원채널 2A 방식을 투채널 2A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트위터를 여기다 장착을 할 것이냐 대시보드 위에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트위터가 이 밑에 있지 않고 이 위로 올라간 것은 트위터의 특성,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주파수 특성이 고음인데 이 고음은 방향성이 있다. 즉, 이 밑에 있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렸는데 문제는 이 트위터가 내 귀를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역대가 특정 주파수 대역이 높게 피크로 올라가거나 특정 음역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얘를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역을 내가 올리면 실제로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력을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가서 찌그러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력 높은 앰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앰프의 출력이 추가했는데 50W다. 그럼 너무 낮아요. 왜? 이퀄라이징을 제대로 하면 음량을 올리게 되면 아까 올렸던 이 부분이 먼저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기껏 돈 들여서 장착했는데 음이 찌그러진다.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이것을 순정 그대로 갈 것이냐 별도의 채널로 갈 것이냐. 벤츠나 BMW와 같이 미드레인지가 여기 있다면 같은 채널로 가도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드우퍼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야 된다. 자,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 기존에 7채널이었는데 이 앞 도어가 트위터와 미드가 한 채널이었는데 2개 채널로 가면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0채널 DSP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순정이 7채널이니까 8채널 DSP를 넣으면은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엉터리다. 왜? 미드와 트위터의 위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샵에서는 적당하게 그냥 8채널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트위터에 따라서 채널 수가 늘어나고 그 채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서브우퍼 출력 적당하게 올려주면 소리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묵직한 사운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묵직한 사운드는 초저역의 출력도 높아야 되지만 울림통이 커야 저음이 잘 나오는데 이 시트 밑에 있는 것은 울림통이 너무 작아서 어느 한계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와 이 시트 우퍼의 적절한 공진, 그 다음에 이 뒷도어의 DSP로 공진을 잘 시킨다면 어느 정도 저음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은 것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외장 앰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력이 높은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DSP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다. DSP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드디어 이제 더 상세하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